서울대 중앙도서관 6 열람실. 지난 2년을 넘게 이 시간을 얼마나 염원해 왔던가. 초여름의 상쾌한 공기가 기분을 한층 더 좋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세무사 1차 시험까지 남은 시간은 9개월. 촉박했다. 그리고 더 마음을 조급하게 만든 과목, 영어였다. 호주에서 1년을 살았지만 영어는 만족할 만큼 늘지 않았다. 진즉에 내 영어 실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놀랍지도 않은 일이었다. 2차 시험까지는 9개월밖에 남지 않아 몇 개월간은 영어에 올인하기로 했다. 아침에는 고시 전용 토익 학원에 가서 영어를 했지만 쉽게 토익 700을 넘을 수는 없었다. 매번 가슴을 조이며 시험을 봤다. 하지만 625점, 675점, 685점, 계속 700 이하로 머물렀다. 시간이 흐를수록 조급해져만 갔다. 리스닝은 450에서 495점의 사이에 점수가 나왔지만 리딩이 문제였다. 학원에서 공식들을 알려주었지만 문법 공식에는 예외가 많았고 그 예외를 예외로 인식하지 못할 만큼 내 영어 능력은 형편이 없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회사 다닌 동안 영어를 했었어야 됐었다. 영어만 되면 시험 공부를 마음 놓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놈의 영어, 영어, 영어. 회계 공부나 하기도 벅찬데 영어에 매달리고 있으려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토익 스트레스로 인해 원형 탈모가 왔고 이 원형 탈모가 치료될 때쯤인 세무사 1차 시험 3개월 전 780점으로 토익을 패스하게 되었다. 그리고 21년 세무사를 합격하고 내가 다시 회계사를 도전했을 때 회계사 시험을 보기 위한 토익의 마지막 시험에서 695점으로 700점을 넘지 못했다. 시험장에만 들어갈 수 있으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토익 최종 시험에서 단 한 문제의 차이로 지원서조차 써보지 못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남들을 구경해야만 했었다. 세상을 다해 억울했다. 내가 저 시험장만 들어갈 수 있다면 붙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 만큼 공부는 되어 있는 상태에서 회계사 과목과 동떨어져 있는 변두리 과목 때문에 내가 이렇게 또 1년을 낭비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한두 달 정도 허탈감에 쌓여 책은 보기도 싫었고 시험을 앞둔 다른 사람들은 부럽기만 했다. 하지만 사람이란 것이 이런 것 또한 시간의 약이었다. 2달 정도 지나니 나는 다시 긍정의 마인드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내가 노력을 덜했겠지. 요령껏 공부하려다가 그리 되었겠지. 신이 나에게 이 1년을 쉬어가라 하는구나. 지금 생각하면 내가 이 1년을 쉬지 않았으면 더 큰 병에 걸렸을 수 있겠다 싶기도 했다. 남은 시간 공부만 하기엔 시간이 남을 것 같아 일을 알아보았고 마침 서울대 안에 입주해 있는 기업에서 연락이 왔다. 조건은 나쁘지 않았다. 공부할 시간도 충분히 나왔다. 나는 그해 서울로 올라와 처음으로 마음 편하게 여유롭지만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다. 비록 내가 토익 때문에 시험장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몇 개월 동안은 일도 하면서 여유롭게 공부도 하고 잘잘한 취미생활도 했다. 그때는 위로한다고 한 생각이었지만 어차피 세월이 지나가니 1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며 내 생애 그리고 회계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신이 무엇인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내가 봐야 되고 느껴야 하고 만나야 될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지 않나 싶기도 한다. 산을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지름길도 있을 것이고, 비록 느리지만 잘 정돈된 길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길은 꽃과 함께 예쁜 것을 볼 수 있는 길도 있을 것이다. 지름길은 빨리 갈 수 있지만, 아름다운 꽃들과 나무들, 풀 한 포기의 소중함을 모르고 지나갈 수 있을 것이고, 느리지만 잘 정돈된 길은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이고, 꽃과 함께하는 예쁜 길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암벽 등반같이 길이 아닌 벽으로 산을 오를 수도 있다. 지름길보다는 빨리 가지 못하겠지만 지름길에서 보지 못한 꽃 한 송이, 나무 한 포기를 더 보게 될 테니 어쩌면 신이 그 1년 동안 나에게 그 길가에 핀 꽃 한 송이 한 송이를 귀히 보라고 오란 뜻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30 중반쯤에 재미로 사주를 본 적이 있다. 초년운보다는 말년운이 좋다 했다.
나는 다시 물었다. 내가 예쁘고 젊었을 때 좋은 게 더 낫지 않냐고 그랬더니 아니라면서 늙어서 운이 안 좋으면 회복하기도 힘들고 비참해진다고 했다.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다. 내 나이가 이제 40 중반 되니 그 말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다. 만약 여기서 내가 한순간의 실수로 무너진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을 것 같다. 20대에는 가진 거 하나 없었지만 할 수 있다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나이가 드니 그 힘이 달리는 것이 느껴지면서 아, 나이를 먹어서 망가지면 힘들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싶었다. 며칠 전 나는 20대 중반의 프리랜서와 전화 상담을 했다. 작년보다 소득이 줄어서 4대 보험 납부하기가 어렵다면서 혹시 방법이 있냐는 내용이었다. 이런 일적인 내용이야 문제없다. 하지만 상담 내내 마음에 걸렸던 것이 목소리는 밝은 듯한데 내면에 우울함이 느껴졌다. 경제가 어렵다고 방송에서는 연일 떠들어대고 본인의 소득도 줄었으니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말을 해주고 싶었다. 아직 젊음과 예쁨과 뭐든 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졌지 않는가. 어쩌면 이 시간이 신이 주신 기회일 수도 있고 내가 앞으로 다시는 가지지 못할 여유이자 달콤한 휴식일 수 있다. 미래에 올 기회를 잡기 위해 무언가를 배워도 되고 평소에 못했던 여행이나 취미생활을 해도 되고 바삐 살아 휴식이 필요했다면 잠시 쉬어도 된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쉬는 것이 경기가 좋을 때 쉬는 것보다 기회비용이 낮다. 이 말은 남들 다 어려울 때 나도 어려운 게 낫다라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다. 반대의 경우를 생각을 하면 그게 더 우울한 케이스가 되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즉 경기가 좋아졌을 때 그동안 축적된 에너지를 쏟아부으면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조금 실수 있을지언정 포기, 권태, 무기력, 우울은 하지 말아야 된다. 건전한 휴식이 되어야 한다. 내가 토익을 그 해 넘겨서 시험장에 들어가서 한 해 빨리 시험에 붙을 수 있었지만 13년이 지난 지금 내가 그렇게 좌절했을 만한 이벤트였나 하는 생각과 내 생에 있어서 그 1년은 단장과도 같은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조금 쉬고 가라는 시간일 수 있다. 너무 우울감에 빠지지 말고 내가 토익을 넘었을 때 그 뒤에 시험이란 기회가 다시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다시 경제가 좋아졌을 때 그때의 사회에 있을 시험을 통과할 그 실력을 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